이제 강의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자원을 임대해서 온라인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임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임대해서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인 뭐 한 개도 임대하고 두 개도 했다가 뭐 늘리고 줄이는 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할 때 수요에 맞게 그 밸런싱을 할 수 있게 하는 로드 밸런싱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또는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게 어떤 걸까요? 여기 별이 있는데 별 2개짜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항목이고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이고요. 이제 별 2개 달아줄게요. 별을 되게 못 그렸네. 자, 스케일러빌리티는 말 그대로 스케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ability to scale. 중요한 거는 이때 스케일은 in 하고 out 둘 다 돼야 돼요. 즉 줄이는 것도 되고 늘리는 것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맞게 changing demand, 수요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을 scalability라고 하고요. 이 스케일링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vertical scale 있고 horizontal scaling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여기 12월까지의 수요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1월에는 한 50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쳤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300을 찍고 이쯤에는 뭐 다시 한 100을 찍고 여기서는 400을 찍어요. 이렇게 수요가 계속 변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인 온디맨드 방식, 저희가 기본적인 온프레미스 방식, 예전에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의 서버가 100명을 커버한다고 볼게요. 한 대의 서버가 100명을 커버한다고 볼게요. 한 대의 서버가 100만큼을 커버한다고 쳤을 때 1월에는 지금 한 대의 서버가 필요하죠. 한 여기쯤 4월쯤에 오면은 3대의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월쯤에는 한 대 서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쯤 되면은 4대의 서버가 필요하게 돼요. 만약에 저희가 서버를 정말 구매하고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1월에는 하나만 샀다가 다시 3개 샀다가 뭐 2개 반품했다가 3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빌려 쓰고 임대해서 쓰는 클라우드 방식을 하게 된다면은 필요할 때 하나 썼다가 2개 썼다가 3개 썼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탄력적으로 되게 그리고 가성비 좋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방식 중에 하나인 버티컬 스케일링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수직적으로 스케일링 하는 건데요.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즈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스케일링입니다. 택시로 예제를 들자면요, 저희가 처음에 4명이서 타고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친구가 2명이 더 붙어가지고 6명이 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택시가 있으면은 일반 택시를 부르면은 여기에 4명밖에 못 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택시, 뭐 봉고 택시 이런 걸 불러서 여기에 많이 앉히는 방법, 즉 이 택시의 크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서버로 치자면은 서버의 성능과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T2 마이크로를 쓰고 있다가 T2 라지, 뭐 CPU도 더 많고 메모리도 더 많고 스토리지 공간도 더 많은 패밀리 사이즈를 증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을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논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분산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둬서 처리하는 병렬 방식인데, 이거는 여러 개를 둘 필요 없이 그냥 택시는 똑같이 한 대지만 크기를 늘림과 줄임으로써 대응하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반면에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버티컬, 수직적인 스케일링이 아니고 호리존털, 수평적인 스케일 방식을 써야 되는데요. 호리존털 스케일링은 반대로 사이즈는 동일하게 두되
택시의 수를 여러 개 늘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4명을 태워야 되는 상황에서 12명을 태워야 된다고 봤을 때 뭐 버스를 대절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여러 대 더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분산 시스템에 맞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만 쓰다가 세 대로 바꾸니까 지금 컴퓨터로 치면은 서버 한 대만 쓰다가 3개의 서버를 돌리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사이즈는 똑같대 넘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올라가면은 이게 호리존털 버티컬이고요. 수직이고요. 넘버가 늘어나게 되면은 호리존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 availability예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이에요. 그래서 가용성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시작하면 카카오톡이 갑자기 안 되면은 안 되겠죠. AW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카오톡도 돌아가고 뭐 다른 되게 중요한 서비스도 AWS로 구성이 될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넷플릭스가 AWS 때문에 AWS가 작동하지 않아서 안 된다 라고 하면 뭐 크게 손해배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이 높게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highly available 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높은 가용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우드가. 그래서 이 가용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When critical components fail, 되게 핵심 요소가 fail, 실패하거나 동작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것에서는 영향이 주지 않는 것을 가용성이 높다라고 판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을 highly available 하는데 아마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용성이 높을까요? 이 가용성의 척도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부르는 게 이제 5-9이라고 해서 5-9이라 그러면 뭐 화학물질의 순도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99.999% 그러니까 1년 내에 99.999% 서버가 잘 동작하고 0.0.001의 순간에만 서버가 잘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5-9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5-9 이면은 1년에 한 30분 정도, 26분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왔을 때 5-9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소 6-9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이 1년에 30초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아마존의 이제 최소한 요구 조건이 이런 거고요. 아마존의 되게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는 11-9 정도의 가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뭐 몇 초 단위 미만으로만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뭐 거의 계속 쓸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highly available, 가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또는 scalability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iz, which is the recommended pattern for designing a highly available architecture on AWS? highly available 하게 설계를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가용성이 높게 설계하는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용성은 뭐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failure 또는 disaster. 재해나 어떤 요소가 fail,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을 때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가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문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fail 또는 뭐 disaster 정도 찾으면 그게 답일지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정말 답인지. A. Ensure that components have low latency network connectivity. 자, 구성 요소들이
low latency. latency는 그 우리가 렉 걸린다 라고 할 때 그 렉이 사실 이 latency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렉이 많다는 거는 latency가 높다, 지연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네트워크가 되게 빠르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Run enough Amazon EC2 instances to operate at peak load. 피크 로드, 가장 수요가 많을 때도 EC2 인스턴스를 많이 구성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설계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용성의 측면이 보일 수 있죠. 가용성이라는 거는 언제든 계속 작동을 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피크, 가장 수요가 많이 몰릴 때도 이제 대비할 수 있게 많이 EC2를 돌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용성의 측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를 볼까요? Ensure that the application is designed to accommodate failure of any single component.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accommodate, 대비할 수 있습니다. failure of many of single component. 하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highly available, availability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개념 자체는 항상 돌아가게 유지하는 거지만, 키워드는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차 동작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것. 그래서 여기 failur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찾아주시면은 답이입니다. D. Use a monolithic application that handles operation. 모놀리틱 방식이 어떤 거였죠? 저희가 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한 바구니에다 담는 방식을 모놀리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컴포넌트도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놀리틱 방식은 가용성을 높게 확보할 때는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차라리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고려할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C인데요. 결국에는 이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highly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어떤 뭐 disaster 또는 failure 라는 단어를 찾아주시면은 그게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지금 scalability 또와 availability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것과 이어서 elasticity도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저희가 EC2를 했을 때 elastic computing 서비스였잖아요. 아마존에서는 그만큼 이게 elastic이라는 단어를 모든 서비스 다 붙이는데 그만큼 거기서 되게 중요하고 여기고 있는 컨셉이에요. elastic이 뭔지 알아보자면, elastic은 ability to match the resources allocated with actual amount of resources needed. 자, 단어가 좀 문장이 좀 긴데요. 제공된 리소스와 필요한 리소스의 양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50만큼 필요하다고 했을 때 50만큼만 딱 쓸 수 있게 서버를 운영하고, 이 구간에서는 서버를 딱 요만큼만 300에서 300만큼만 핸들링 할 수 있게 운영하고, 다시 여기서 이만큼 운영하고, 여기서 이만큼 운영하고, 그래서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이 운용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뭐 이날은 서버 한 대 떴다가 4월 달엔 서버 뭐 3개 썼다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느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탄력적 구성, 일라스티시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예요. 이 필요 수요와 실제 제공하는 그 공급량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일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이제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을 그때그때 잘 할 수 있게 하냐, 그것을 일라스티시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 일라스티시티랑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둘 다 컨셉은 비슷하거든요. 얘도 줄였다가 늘릴 수 있고, 뭐 탄력적으로 공급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스케일러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뭐 스케일 인 줄이거나 늘리거나 스케일 아웃 줄이거나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WS benefit refers to a customer's ability to deploy applications that scale up and down to meet variable demand. 여기 아마 to가 빠진 것 같네요.
네, 파워포인트 자동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AWS에서 제공하는 베네핏 중에 하나에서 variable demand, 바뀌는 그러니까 변수적으로 계속 바뀌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스케일 업 또는 다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스케일 업과 스케일 다운이 나왔다? 그래서 답은 D입니까?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은 일단 제공하자면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왜 답이 일라스티시티냐? 이 두 가지 컨셉이 사실 되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근데 키는 이거예요. 일라스티시티는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 고무줄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 탄력적이라는 것을 어떤 거에 대응하는 거냐? 수요에 맞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탄력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일라스티시티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케일러빌리티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은 맞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정말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스케일러빌리티고요. 그러니까 늘리거나 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얘는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어떤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되는 수요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냐, 그러니까 얘는 그걸 맞출 수 있냐, 얘는 진짜 늘릴 수 있냐 없냐, 이 유무가 중요한 거고, 얘는 그것을 여기에 맞춰줄 수 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A Elasticity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 AS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뭐냐면요, 아마존에서 이 스케일링을 자동적으로 구성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은 EC2를 자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최소, 그리고 두 번째 최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룰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규칙을. 예를 들면 볼까요? 제가 아마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아까 뭐 EC2 서버 한 대당 100만큼의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다 쳐볼게요. 근데 평소에는 한 200명밖에 안 와서, 또는 뭐 한 100명, 200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최소 한도를 이제 100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100으로. 근데 최소한 한 대는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2개 정도는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2개. 그리고 수요가 만약에 늘어났어요. 뭐 300명, 400명이 들어온다. 여기는 300명, 400명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그때 하나씩 플러스 추가해주고 플러스 추가해줘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400명에서 300명을 줄여들면은 그걸 마이너스 해줘라, 마이너스 해줘.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옵션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처럼 스케일링을 할 때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또는 최소와 최대를 저희가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 다른 방식으로 그걸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식으로는 매뉴얼 스케일링 뭐냐면은 그냥 저희가 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필요할 때마다 좀 적은 것 같아, 플러스 많은 것 같아,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손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수요에 맞게 responding to changing target metric, 어떤 매트릭, 어떤 지표에 맞게 바꿔가지고 이제 방식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많이 쓰이는 지표는 CPU 유세지입니다. CPU가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 CPU가 다 쓰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못 쓰기 때문에 CPU가 점유율이 다 쓰지는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있으면은 얘가 찰듯 말듯 해요. 한 80%를 쓰고 있으면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40%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100%가 되면은 얘가 과열되거나 더 이상
일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심플 스텝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0이 넘으면은 하나를 더해줘라,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요 CPU 유세지가. 타겟 트래킹은 뭘까요? 이거 CPU의 에버리지를 50%로 항상 맞춰주게 네가 알아서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80이면은 평균이 지금 80이 넘어버리잖아요, 한 대일 때. 그럼 두 개로 나누면 평균이 40이 되니까 에버리지 5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스케줄드 스케일링은 저희가 시간에 맞춘 서비스, 직장인 서비스라면 뭐 9시부터 6시까지는 활발하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필요 없을 때 어느 특정 시간에는 늘리고 어느 특정 시간에는 줄여라,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두 개와 좀 성격이 다른 게 이제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해가지고 그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성해주게 됩니다. 한번 이어서 볼까요? 다이나믹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사용률이에요. 사용률인데 100이 되면은 안 돼요. 왜냐면 100이 되면 넘쳐요. 더 이상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CPU의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부하가 많다 싶으면은 서버의 대수를 늘려서 줄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적다 싶으면은 서버의 대수를 낮춰서 이 부하를 조금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게 많을 때는 서버의 개수를 늘리고 적을 때는 줄여가지고 이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는 게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좋고 서비스의 퀄리티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심플 스텝 스케일링은 저희가 뭐 70%가 증가하면 무조건 하나를 더해라, 이런 방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타겟 트래킹, 뭐 평균을 50%로 맞출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시간에 맞춰서 뭐 12시에는 늘리고 뭐 2시에는 줄여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성격이 다른 거가 이제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이었는데요. 얘는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수요에 맞게 조절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계학습을 사용해가지고 한 2주 정도의 그걸 봐요. 2주 정도의 그 과거 기록을 봐가지고 앞으로 이틀 정도의 예측치를 내놓습니다. 계속 변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예측치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주 정도의 시간 있죠? 2주의 과거의 2주 기록을 보고 이 앞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기록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되는 그래프를 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늘릴 필요가 있고 이 시기에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히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얘는 이제 사용하겠다 라고만 해주면은 아마존에서 알아서 그 과거 기록을 보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 EC2 이 인스턴스의 개수를 줄이거나 늘려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늘리면은 그게 좋기는 하지만 늘렸기 때문에 이 늘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이 고객이 있는데 여기 저희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게, 아니 뭐 카톡이라고 할게요. 카톡이에요. 여기 카톡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카톡을 서비스해주는 EC2가 막 늘어났어요. 막 3개로. 그럼 쟤는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만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얘는 놀고 있고 얘는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서 부하를 줄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린 만큼
발생하는 트래픽, 네트워크를, 통신을 적절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적절히 나눠가지고 얘 부하를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 로드 부하를 이제 밸런싱 해주는 거죠. Distribute incoming application traffic. 들어오는 교통량을 여러 개의 EC2에 대해서 적절히 분산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세 가지 종류를 제공해요. 이 로드 밸런서라는 것을. 그래서 로드 밸런싱은 이제 오토예요, 오토.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요. 매니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구성을 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제공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나와서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빼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거고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저희가 네트워크 레벨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냐에 따라 다른데 또 네트워크 그 설명을 하자면 그 네트워크만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는 전공생도 많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스킵하고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 그 아마존 AWS 베니핏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가용성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일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가용성이라는 것은 항상 failure 또는 disaster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계속 돌아가야 된다. 이 키워드가 항상 같이 등장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스케일러빌리티와 일라스티시티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둘 다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스케일러빌리티는 그 줄일 수 있다 없다 사실에 주목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 맞춰서 디맨드에 맞춰서 수요에 맞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수요에 맞게 저희가 인스턴스 사이즈를 늘리거나 인스턴스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배웠고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은 수요에 맞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서비스였죠.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매뉴얼, 다이나믹, 프리딕티브. 매뉴얼은 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조절하는 거. 다이나믹은 어떤 지표, 매트릭에 맞게 설정을 해놓은 저희 규칙에 맞춰서 바뀌는 거. 프리딕티브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AI가 자동적으로 얼마큼 할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이렇게 늘린 여러 인스턴스가 생기면은 각 인스턴스로 가는 트래픽, 네트워크의 교통량을 조절해줘야 부하를 일정하게 매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해준 역할이 로드 밸런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트래픽을 여러 EC2 인스턴스로 분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 AS도 중요하고 ELB도 중요하지만 이 세 컨셉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시험에서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모든 클라우드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ich process is an example of elastic load balancing? Elastic load balancing, ELB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ELB는 어떤 거였죠?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적절히 EC2 여러 대로 분산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맞는 걸 한번 보면 돼요. A. Ensuring that no single Amazon EC2 instance. 자, 한 개의 EC2 인스턴스가 carry the full workload on its own. 모든 부하를 다 가져가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답은 A 맞죠? 네, 하나의 서비스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나눠서 짊어지는 거죠. B. Removing unneeded Amazon EC2 instance when demand is low. 수요가 낮을 때 EC2 인스턴스를 빼주는 겁니다. 네,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에 대한 내용보다는 ASG에 가깝겠죠. 오토 스케일링 그룹, 어떤 수요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려주는 아마존 서비스. C. Adding a second Amazon EC2 instance. 자, 더해주는 거예요. During an online store's popular sale. 세일 기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을 때 늘리는 것.
마찬가지로 ASG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D. Automatically adjusting the number of Amazon EC2 instances to meet demand. 자, 이거를 adjust 더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to meet demand 수요에 맞게. 결국에 이것도 이 B, C를 합친 ASG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A입니다. ELB 역할은 하나의 EC2에 모든 그 트래픽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여러 개의 EC2에 나눠주는 역할이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What is the benefit of elasticity in the AWS cloud? elasticity, 탄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탄력성은 뭐였죠? 수요에 맞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라는 것도 찾아봐야 되지만 수요에 맞게 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A 볼까요? Ensure web traffic is automatically spread across multiple AWS regions. 자, 웹 교통량이 여러 개의 multiple AWS region, AWS 나라마다 리전이 있는데 리전에 맞게 분산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 트래픽이랑은 아직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B. Minimize storage costs by automatically archiving log data. 로그 데이터를 장기 보관함으로써 저장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저장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C. Enable AWS to automatically select the most cost-effective services. 가장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AWS가 구성하게 해주는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것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아직 수요가 계속 변한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볼까요? D. Automatically adjust the required compute capacity to maintain consistent performance. 일정한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compute capacity,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D죠. 일정한 수준을 내기 위해서는 컴퓨트 캐파시티, 그러니까 한 개 용량을 어쩔 땐 서버를 한 대도 어쩔 때는 수요가 많아지면 4개 둬가지고 많을 때도 대응하고 적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게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바로 D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준의 부하가 걸려서 항상 일정하게 퍼포먼스가 유지되게 하는 것. 답은 D입니다. Which AWS cloud benefit eliminates the need for users to try estimating future infrastructure usage? 자, 미래의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필요 없게 해주게 하는 AWS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결국에는 미래에 내가 얼만큼 필요할지, 내가 이번 달에는 사용자 많을 것 같아. 저번 달에는, 다음 달엔 더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많은 걸 보고 많기 때문에 늘려야겠다.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줄여야겠다. 내가 예측을 할 필요 없이 그때 보고 대응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해줄 수 있게 하는 베니핏은 바로 보고 대응하는 탄력적인 대응이죠. Elasticity. D인데 한번 볼까요? A. Easy and fast deployment of application in multiple regions around the world. 자, 멀티플 리전에 쉽게 배포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었죠. B. Security of the AWS Cloud. 보안이랑은 아직 관련이 멉니다. C. 답은 C고요. Elasticity of the AWS Cloud. 탄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에 많이 오니까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아요. D. Lower variable cost due to massive economies of scale. 많이 사기 때문에 더 싸다. 이런 내용이죠. AWS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더 싸다. 답은 C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A user has underutilized on-premise resources. underutilized. 적게 사용되고 있는 on-premise resource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내 땅 오피스 건물 같은 데 있는 리소스가 있어요. Which AWS Cloud Concept can best address the issue? 이걸 해결하기 위한 AWS 컨셉은 무엇일까요? underutilize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더 적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서버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 스케일러빌리티 아니면 일라스티시티인데 답은 B겠죠? 왜냐면 지금 적을 때 줄이고 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A. 가용성 high availability. C. security 보안. D. loose coupling 아닙니다.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high availability에 대한 내용이에요. 높은 가용성. What is an example of high availability in the AWS cloud?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단어를 찾으시면 답이 일 거예요. failure 또는 disaster. 가용성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냥 요것만 한번 찾아보면은 fail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B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nsulting AWS technical support at any time, day or night. 이거 한 1단원인가 있었죠? 뭐 24/7 테크니컬 서포트를 제공한다. 고객센터에 계속 연락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 가용성과는 다르죠? B. Ensuring an application remains accessible.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언제? Even if a resource fails. 하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계속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답이었죠? C. Making any AWS service available for use by paying on demand. 자, AWS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가용성에 대한 내용인가 싶었더니 뒤에 by paying on demand 있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낸다. on demand 프라이싱에 대한 내용이죠. AWS 가격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D. Deploying in any part of the world using AWS region. AWS region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나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AWS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었죠. 결국에는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failure, disaster 이런 거 찾아주시면은 그게 답입니다.